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면서 바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이제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이로폼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뭐 좀 흘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조그만 이제 부스러기들, 중요한 스타이로폼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모래바닥에다가 좀 흘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래랑 그러면 얘가 섞일 거 아닙니까? 얘네가 좀 쬐끔하다고 한다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래 따로, 스타이로폼 따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모래하고 스타이로폼하고 섞이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을까? 요런 이제 생각인데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를 갖다가 저기 물에다가 타면 돼요. 예. 물 요렇게 이제 컵에다가 받아두시고요. 얘네 섞여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 쪼가리들은 위쪽에 이렇게 뜰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모래 알갱이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타이로폼을 이제 건져내면은 이제 혼합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스타이로폼과 모래라고 하는 혼합물이요. 예, 섞여 있는 혼합물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 뭐 전제 조건은 이런 건 있어요. 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이로폼과 모래의 중간 정도의 밀도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도를 비교를 할 때 모래가 밀도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요런 식으로 돼야지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딴지를 거자면은 이제 스타이로폼도 좀 밀도가 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물에 깔아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근데 좀 빼고, 그건 특이한 경우니까 좀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타이로폼 약간 좀 그 공기층 많고, 좀 그 가벼운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모래는 좀 굵직한 거, 덩어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두 혼합물을 녹이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밀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밀도가 제일 크고 작냐 이런 거를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놈이 밀도가 큰 거예요. 위에 뜬 놈은 밀도가 작은 거고 중간에 있는 놈은 중간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죠. 조은 벽시 하고요. 조은 벽시. 그 다음에 이제 쭉정이. 요런 게 이제 섞여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을까? 요런 예시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일단 요게 뭐죠? 조은 벽시는? 조은 벽시는 이제 뭐 벼로 생각한다면은 벽시죠. 벼에 여기 그 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쌀을 이제 겉에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하얗게 생긴 이제 우리가 먹는 그 그 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그 껍질을 까가지고 그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먹는 건데,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조은 벽시라고 하고, 쭉정이는 뭐냐면은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안에 그 하얀 쌀알, 밥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추수를 이제 좀 하면은 이제 이런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곡식들은 이제 껍질이 있고 우리는 보통 이제 껍질 벗겨서 알갱이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추수를 이제 기계로 좀 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좀 있어요. 좀 수확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바닥에 좀 떨어진 것들이. 그럼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워다가 거기서 우리는 좋은 벽시만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쬐끄맣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딱 그 뭐 만져보면 알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언제 그거 만져서 확인해서 분리를 합니까? 조금 더 우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자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섞여 있으면은 얘네들을 그냥 대충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물에다가 타는 거예요. 물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내용물이 있는 놈들은요, 즉 좋은 벽시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이거 껍데기보다는 얘가 밀도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벽시는 조은 벽시는 아래쪽에 이제 깔아앉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들은 위쪽에 이제 둥실둥실 뜰 거예요. 얘는 이제 껍데기만 있으니까 안에가 통통 폈단 말이에요. 밀도가 작아가지고 위에 둥둥 떠요. 그 다음에 이 쭉정이는 이제 뜰채로 걷어내면은 우리는 이 조은 벽시만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도 뭐 이런 예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밀도는 누가 제일 커요? 예, 조은 벽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예시가 되겠죠. 사실 뭐 요거는
해보기가 좀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골에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도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시 하나만 더 할게요. 뭐 책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달걀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달걀.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한 달걀 그거를 좀 분리를 하는 것인데 신선한 달걀을 신달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달걀은 오달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 달걀도 보시면은 이제 그 좀 신선한 거하고 이제 오래된 거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분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선한 달걀, 그러니까 달걀 안에는 껍데기 안에는 여기 이제 좀 액체 상태 그 내용물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수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수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달걀이라는 게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완전히 딱딱하고 뭐 외부하고 단절되어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물 있죠, 물. 얘네들이 조금씩 증발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얘네들이 조금씩 증발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걀이 오래되면은요, 안에 있는 물이 다 날아가서 안에 이제 내용물이 좀 줄어들어요. 겉의 크기는 일정하더라도 안에 이제 액체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와, 진짜 아주 오래되면은 안에 있는 그 수분이 다 증발돼서 여기 이제 빳빳하게 좀 굳어 있는 그런 형태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래되게 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밀도가 크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물에다가 타보는 거예요. 물에다가 얘네를 갖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으면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을 것이고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걀을 안에를 까보지 않고도 누가 더 오래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만 좀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의 밀도가 보통 1이에요. 1. 물의 밀도는 1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숫자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들게요. 신선한 달걀의 밀도가 1.5 정도가 된다 치고 오래된 달걀의 밀도는 뭐 예를 들어서 1.2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 덜 오래된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을 갖다가 물에다가 타면 어떨까요? 물의 밀도보다 얘네 둘의 밀도가 더 크죠? 그럼 둘 다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신선한 달걀도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도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둘을 분리를 할 수가 있나요?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둘 다 가라앉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요, 뭔 짓을 하냐면은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소금물이 되겠죠. 그렇죠? 소금을 이제 뿌려주게 되면은 소금이 이제 물에 막 녹아 들어가면서 틈새 끼이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들이. 그러면서 이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밀도가 커지게 돼요. 빈틈에 소금 알갱이들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밀도가 커져서 밀도가 1.1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신달과 오달은 밀도가 1.1보다는 크니까 깔아앉을 거야. 그럼 이제 소금을 좀 더 넣는 거죠. 조금은 더 넣으면은 밀도가 조금 더 커져요. 그래서 한 1.2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달걀이 막 좀 뜰랑말랑 거릴 거예요. 그래갖고 소금을 조금만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1.3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금물보다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더 작죠? 그러니까 떠오르게 돼요. 둘 다 깔아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금을 조금씩 붓다 보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오래된 달걀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달, 여기서는 소금물, 그리고 오래된 달걀, 이런 순서로 이제 밀도 분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는 이유, 그리고 이제 소금을 넣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주의할 점은 소금을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소금을 콱 쏟아가지고 밀도가 한 뭐 1.7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니까 얘네들이 다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럼 또 실험 실패해요. 소금물의 밀도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돼요? 이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의 중간 정도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금을 조금씩 이제 넣으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들면서 설명을 해봤는데 여기 파트는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섞여 있다.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녹이지 않으면서 중요한 조건이에요. 녹이면 또 안 됩니다.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물질에다가 얘네들을 투척하면은 하나는 깔아앉고 하나는 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은 이제 소금 같은 거를 첨가하면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분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해서 요거 기본 내용들이니까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